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리니어 리그레션은 뭐냐면 왼쪽과 같은 트레이닝 셋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 x가 예를 들면 뭐예요? x가 여러분의 공부 시간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시간이고 학생들을 한 여기다가 제가 지금 점수가 몇 개 정도 될지 모르겠는데 한 200명 갖다 놓고 얘가 몇 시간 공부하면 중간고사 성적 얼마 나와 중간고사 성적 얼마나 그거를 쫙 여기다가 플랫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가 한 200개 있어요. 그거를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추후에 200명의 데이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200명의 데이터를 통해서 추후에 나머지 학생들에 대해서는 내가 네가 공부 몇 시간 했는지 직접 중간고사를 안 보고도 어때요? 중간고사 점수가 대충 어떻게 될지 유추할 수 있는 이 파란색 성을 디터마인 하는 걸 리니어 리그레션 통해서 배웠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단순한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을 조금 더 미닝풀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프로버빌리티 덴시티를 활용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교수님? 자, 여러분이 만약에 20시간 공부했어요. 그러면 중간고사 점수가 얼마냐면 35점이야. 자,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어때요? 야, 너 20시간 공부했으면 중간고사 점수가 35점을 평균으로 하고 이렇게 표준 편차 어느 정도? 한 5점 정도로 해서 이렇게 나올 것 같아. 가우시안 분포로. 이렇게 우리가 제시해 주는 게 어때요? 조금 더 미닝풀하지 않아요? 그쵸? 이 확률 분포가 어떻게 됐든 혹은 이 평균이 어떻게 되고 표준 편차가 어떻게 됐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정해진 값을 딱 하나로만 말하는 것보다 어때요? 야, 네가 사실은 내가 데이터를 보니까 여러분 이 데이터 트레이닝 셋 보니까 어때요? 이 모델을 디터마인 하는 과정에서 트레이닝 셋이 꼭 그 파란색 선 위에 있는 데이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제가 특정 x값에 대해서 여기 확률 분포를 띄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추후 들어오는 200명 외에 그 이후에 들어오는 데이터에 대해서 모델로 프리딕션 할 때 말이에요. 프리딕션 할 때 트레이닝은 200개로 했지만 그 이후에 들어오는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프리딕션 할 때 그냥 35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어때요? 야, 너가 30점 맞을 확률 얼마, 35점 맞을 확률 얼마, 40점 맞을 확률 얼마 이런 식으로 probability density를 제시하는 게 훨씬 더 meaningful 것 같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인 거예요. 야, providing PDF가 그냥 우리가 밸류 하나 딱 던져주는 것보다 우리가 prediction 했을 때 너 이 밸류로 갈 거야 라고 단순히 말해주는 것보다 이 밸류로 갈 확률 얼마, 이 밸류로 갈 확률 얼마를 각각 말해주는 게 특정 probability density로 말해주는 게 훨씬 더 meaningful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충분히 하실 수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할 거냐면 야, 너는 이제 더 이상 기분 데이터에 대해서 딱 하나의 값을 내주는 게 아니고 그 값이 나올 확률 각각의 네가 x가 주어진 인풋에 대해서 각각이 나올 확률을 이렇게 probability density로 알려주는 게 더 meaningful 할 것 같죠. 특히 여러분 이렇게 데이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요. 자, 그래서 뭐냐면 라인을 그냥 파란색 점선처럼 알려주는 게 아니고 probability density를 for each of x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거를 파란색 선을 결정할 때든 아니면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지금처럼 제가 말한 것처럼 여기 어떤 density, probability density를 이런 식으로 제가 제안을 하려고 그래요. 이제 이걸 제시해 주려고 그럴 때든 이걸 하는 과정이 뭐 하는 과정이에요? 저 파란색 선을 결정하는 거든 아니면 요 파란색 이 끈을 결정하듯이 어떤 PDF를 결정하는 거든 다 뭘 하는 거예요? 그게 트레이닝 하는 과정이죠. 그쵸? 주어진 트레이닝 셋, 데이터 셋을 이용해서 내가 모델을 만드는 과정이 바로 트레이닝인데 이 트레이닝 과정을 우리가 MLE로 할 수가 있어요.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으로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저번에 야 그냥 MSE로 한 거 아니야? 단순히? 근데 MLE로 할 수 있다면 MLE가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이잖아요. 우리 배웠었던 거. 자, 그걸로 대체 어떻게 한다는 거야? 라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트레이닝 과정에서 MLE를 쓴다는 거예요. not prediction phase. 뭐냐면 이건 배웠잖아요. 우리 프리딕션 과정에서 MLE를 쓴다. 이건 배웠잖아요. 그렇죠? 프리딕션 과정에서 MLE를 쓴다는 건 뭐예요? 여러 개 확률이 있는데 우리가 자, 프리딕션은 어떻게 해요? 주어진 기본 인풋에 대해서 우리가 y를 주어진 인풋 x에 대해서 y를 프리딕션 해내는 게 그야말로 프리딕션이죠. y를 맞추어내는 거예요. 특히 이때 세타는 뭐였어요? 주어진 모델 파라미터였죠. 그래서 x가 주어졌을 때 결국은 y를 트레이닝 끝나고 나서 트레이닝 끝났다는 건 세타가 정해졌다는 거죠. x가 주어졌을 때 y를 맞추는 거. 그게 바로 프리딕션 과정이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이 확률 여러분 세타는 주어졌다고 하면 자, x가 주어졌을 때 y가 나올 확률을 구한 다음에 그 확률이 최대가 되는 지점을 구하는 게 바로 MAP였어요. 근데 이 MAP 구할 때 무리가 있으면 요거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으로 해도 된다. 이거였죠. 그쵸? 그래서 요거를 최대화하는 과정을 MLE라고 불렀고 요걸 최대화하는 과정을 MAP라고 불렀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거는 프리딕션 하는 과정에서고요. 혹시 제가 지금 말하는 우리가 하는 거는 뭐냐면 요 파란색 선 혹은 요 파란색 PDF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MLE를 쓸 거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트레이닝 하는 과정에서 쓴다는 거잖아요. 그쵸? 왜? 트레이닝 하는 과정이잖아요. 지금 요 모델을 결정하는 과정은 주어진 빨간색 데이터 트레이닝 셋을 이용해서 제가 파란색을 유도하는 과정은 트레이닝 과정인데 이 트레이닝 과정에서 어떻게 MLE든 MAP든 이걸 어떻게 쓴다는 거예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트레이닝 과정이 뭔지 다시 한번 좀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딕션 과정이 x가 주어졌을 때 y를 맞추는 거라면요, 여러분. 트레이닝 과정은 뭐 하는 거예요? 주어진 데이터셋에 대해서 여러분 데이터셋은 뭡니까?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조금 팬시하게 조금 더 좀 더 멋있게 표현할 수 있죠. 무슨 말이에요? 간단하고 멋있게. 왜? 이게 디자인 매트릭스고 그 디자인 매트릭스에 대해서 인풋 트레이닝 셋의 인풋에 대해서 각각의 y들이 존재하죠. 그렇죠? 그래서 요 벡터를 y라고 하고 여기 1000개입니다. 요게 디자인 매트릭스에 대해서 요거의 쌍 있죠. 요거의 쌍을 지금 트레이닝 셋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트레이닝 셋이 주어졌을 때 과연 우리가 뭘 맞추는 거예요? 세타를 맞추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세타를 맞추는 거. 그게 바로 여러분 뭐였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트레이닝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프리딕션에서 이렇게 x가 주어졌을 때 y를 맞추는 거다라고 쓴 것처럼 트레이닝 과정에서 대체 뭘 하는 건지 제가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트레이닝은 뭐가 있어요? 요 트레이닝 셋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 트레이닝 셋을 데이터셋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D라고도 쓸 수 있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D가 주어졌을 때 혹은 x 디자인 매트릭스와 y의 요 쌍이 주어졌을 때 자, 뭘 찾는 거예요? 적절한 모델을 찾는 거예요. 모델을 결정하는 거예요. 모델 파라미터를 결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바로 여러분 뭡니까? 트레이닝의 과정이죠. 트레이닝이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저 트레이닝이 일어나는 과정인 우리가 결국은 트레이닝 셋이 주어졌을 때 세타를 구하는 거라면 우리는 어떤 확률이 관련 있어요? 어떤 확률이 관련 있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무슨 확률이겠어요? 야, 이 트레이닝 셋이 주어졌을 때 가장 그럼직한 세타를 구해봐라는 이 확률들을 다 구해가지고 세타별로, 그쵸? 이거 기분이니까 세타별로 가장 구해가지고 세타 그 중에 이 확률이 가장 큰 세타로 우리가 모델 파라미터를 결정하면 되는 거 맞죠? 그쵸? 그러면 그걸 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걸 정하는 게 우리가 목적인데, 그쵸? 이게 결국 만약에 MAP라면 우리가 정하는 게 만약에 이거라면, 그쵸? 이거라면 뭐에 비례하는 걸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베이지안 룰로 우리가 두 개로 제네레이션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요거 두 개로 나눠질 수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뭐예요? 만약에 우리가 본연의 목적이 이거라면, 이건데, 이거를 잘 못 구하겠으면요. 여러분, 이걸 잘 못 구하겠으면, 대신에 이거 곱하기 이거를 최대화해도 되는 거죠. 그쵸? 왜냐면 요거에 비례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걸 못 구하겠어서, 그리고 이것도 잘 모르겠어서, 우리가 대신 만약에 요거를 최대화한다면, 그때 우리가 MLE를 사용해서 트레이닝 했다라고 얘기해도 되는 거 맞습니까? 네, 맞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다름 아닌 지금 우리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 MLE를 이용해서 트레이닝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probability density를 정한다는 건 트레이닝을 하겠다는 거고 그 트레이닝 과정에서 MLE를 쓰겠다는 건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프리딕션 과정에서 MLE를 쓰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요런 포뮬레이션에서 요거를 구하기가 보통 종종 어려우니까 이 우측으로 바꿔서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랑 이게 뭔가 유니폼하니까 혹은 이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으니까 요걸 최대화해서 하겠다라는 게 MLE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구하는 목적은 이거 맞죠? 명확하게 이거 맞죠? 그래서 요거를 구해가지고 세타별로 구해가지고 확률이 가장 큰 우리가 주어진 데이터셋에 대해서 가장 큰 확률로 세타가 될 확률이 큰 세타로 우리가 디터마인 해갖고 걔를 모델 파라미터로 결정하는 게 맞는데 종종 이거는 어떻게 구해야 될지 잘 감이 안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측으로 바꿔서 구할 건데. 그렇죠? 우측으로 바꿔서 구할 건데요. 그래서 왜 이게 우측이 더 쉬운지, 좌측은 왜 감이 안 오는지 조금 더 자세히 보려고 해요. 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자,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제가 지금 뭐라 그랬냐면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자, 이렇게 데이터가 주어져 있을 때요. 이렇게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단순히 뭐 하는 겁니까? 단순히 내가 그냥 직선으로 딱 구해서 모델을 제시하는 게 아니죠. 직선으로 구한다는 건 뭐예요? x가 나오면 y가 얼마, x가 나오면 y가 얼마 이렇게 y를 싱글 밸류로 제한한다는 거고 그게 아니고 x가 나왔을 때 여러분의 워킹 아워가 나왔을 때 공부한 시간을 나왔을 때 너 공부 그만큼 했어? 그러면 네가 시험 성적이 얼마야? 라고 말하는 대신에 시험 성적이 이 점수가 나올 확률 얼마, 이 점수가 나올 확률 얼마를 각각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제가 표현하려고 한다고 해볼게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 말이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이 말입니다. 자, 근데 그 말이 이 말인데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모델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x가 주어졌을 때 세타 x 그 모델 파라미터를 또 제가 세타라고 만약에 여러분 트레이닝을 잘 해서 구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y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옛날에는요, 여러분 그냥 리니어 리그레션 평범한 리니어 리그레션 프로버빌리티 덴시티로 제한하는 게 아니고 싱글 밸류로 불려주는 그냥 리니어 리그레션이었다면 그냥 y가 단순히 세타 tx 이렇게 됐었어요. 그쵸? 아니면 이거 제가 그냥 이렇게 내적해서 이렇게 하면 끝이었죠. 기억나세요? 그쵸? 이건 그냥 단순한 리니어 리그레션이에요.
x 정해지면 y 정해지고 x 정해지면 y 정해지고 끝이에요. 근데 어떻게 돼요? 포맷이 어떻게 바뀐 거예요? 요렇게 바뀌어야 돼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요렇게 바뀌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예요? 내가 주어진 x에 대해서 x 벡터에 대해서 제가 세타를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서 이 모델 파라미터가 모델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모델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아, 각각 x에 대해서 그 x라면 네가 나올 점수가 나올 확률이 각각 어떻게 생겼냐면 가우시안으로 생겼어라고 알려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얘가 어떻게 생겨야 되는 거예요? 주어진 x에 대해서 y가 이런 형식으로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저랑 배웠던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에요. 노멀 디스트리뷰션이고 지금은 여러분 좀 심플리파이 하기 위해서 간단한 상황을 가정하려고 표준 편차는 여러분 참 그대로라고 하고요. 어떤 픽스 밸류로 계속 컨스탄트라고 하고요. 무슨 말이에요? x가 바뀌어도 즉 인풋이 바뀌어도 표준 편차는 바뀌지 않는다고 가정할게요. 근데 뭐예요? 평균은 바뀐다. 평균만 바뀐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가우시안에서 평균이 바뀌면서 표준 편차가 달라진다는 건 이런 느낌인 거죠. 이 쉐입은 똑같은데 중간값이 계속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얘가 이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각각의 x에 대해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제안하는 어떤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을 제안해 볼게요. 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왜 이것도 리니어 리그레션이에요? 더 이상 리니어 리그레션이 아닌 것 같은데 단순한 직선을 제안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뭐예요? 아, 우리가 평균이 리니어 리그레션이고 왜냐면 지금 표준 편차는 픽스 되어 있으니까 사실상 평균만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리니어 리그레션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상황에서 자, 우리가 정해야 되는 건 뭘까요? 우리가 트레이닝 셋을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된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정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모델을 결정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모델 파라미터인 세타를 정해야 되고요. 데이터셋이 주어졌을 때 가장 그럼직한 세타를 구해내야 돼요. 가장 확률이 높을 것 같은 세타를 구해내서 그 세타로 우리가 디터마인 해야 돼요. 모델을. 자, 그럼 우리가 사실상 정해야 하는 건 이거예요. 이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데이터셋이 주어졌을 때 가장 이 확률이 커질 것 같은 이 확률이 가장 커지는 세타를 구하는 게 우리 목표죠. 그쵸? 우리가 주어진 현재 트레이닝 셋입니다. 요거 트레이닝 셋이라고 해도 돼요. 트레이닝 셋이 주어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다양한 모델 파라미터들이 있을 텐데 그 모델 파라미터 중에 가장 확률이 높은 걸로 모델 파라미터를 정해서 제가 그걸로 이 가우시안 민을 즉 여러분 지금은 세타가 뭡니까? W잖아요. 그렇죠? W 벡터가 바로 세타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주어진 우리가 지금 모델 파라미터에서 모양은 이미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정했고 표준 편차도 세타로 정해져 있는데 온리 바뀔 수 있는 모델 파라미터가 지금 W잖아요. 자, 그럼 여기다가 사실 W 벡터를 써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anyway 뭐예요? 주어진 데이터셋에 대해서 각각 세타가 가질 확률이 다 다른데 그 중에 가장 확률이 높은 걸 찾아가지고 그 세타로 우리가 모델을 결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트레이닝 과정이죠. 자, 근데 여러분 이거 감이 안 와요. 대체 내가 이 모델로 우리가 지금 이 가우시안 모델로 매번 X에 대해서 가우시안 PDF를 제안해 주기로 했는데 이거 가지고는 내가 대체 어떻게 현재 주어진 데이터셋이 어떤 세타를 가진 세타별로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구하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딱 끊고. 구하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제가 이렇게 이게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면 왜 구하기가 쉽지 않지 여러분이 해보려고 해보세요. 도저히 안 돼요. 그걸 여러분 직접 느끼셔야 돼요. 이거 진짜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지금 데이터셋이 주어졌을 때요. 데이터셋이 어떻게 주어졌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트레이닝 셋이 주어졌을 때 가장 그럼직한 세타를 구했어요. 아니면 세타가 여러분 보세요. 세타가 달라짐에 따라서 즉 W가 달라짐에 따라서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각각이 이게 세타 1, 세타 2, 세타 3라고 해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 주어진 빨간색 트레이닝 셋에 대해서 대체 이게 주어진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거를 여러분이 구하시려고 한번 해보세요. 구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을까요? 구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구하기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대체 어떻게 구해야 될지 막막하다고요. 근데 여러분 뭔 하실 수 있는지 아세요? 요거는 구하실 수 있어요. 네, 이걸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는 구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야, 모델 파라미터가 주어졌을 때 즉 이게 완전히 주어진 거죠. 여러분 모델 파라미터가 주어진다는 거는 지금 여기서 W가 확정됐다는 거고 W가 확정됐을 때 이 데이터가 나올 확률 지금 현재 트레이닝 셋이 나올 확률은 여러분 구할 수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는 차라리 쉬워요. 근데 이건 막막하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뭐예요? P세타라는 게 뭐 의미하는 거예요? 야, 이 세상에 가우시안 이것도 있고 내가 데이터셋이랑 상관없이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세타들이 나올 수 있죠.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세타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데이터셋이랑 상관없이 이 세타일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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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타일 확률 이 서로 다른 세타일 확률이 서로 다를까요? 여러분 데이터셋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데이터셋 아직 안 나왔다고 해볼게요. 트레이닝셋이 아직 안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 네가 지금 무슨 트레이닝셋 줄지 모르겠는데 그 세타라는 건 뭐예요? 모델 파라미터죠.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있을 세타의 확률이 다 달라요? 다 똑같죠. 예, 여러분 이거는 되게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단순한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5만 가지 트레이닝 셋이 있을 텐데 이 가우시안이랑 제가 지금 그린 가우시안들이 다 다른 가우시안인 거잖아요. 다 다른 가우시안인데 이 얘네들끼리 서로 확률의 차이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이 세상에 5만 가지 데이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다르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사실상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얘를 최대화하는 거나 같아져요. 네, 그래서 같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실제로 구해야 하는 건 뭐죠? 실제로 구해야 하는 건 요거예요. 데이터셋이 주어졌을 때 각 모델별로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어떻게 되는지를 구해가지고 지금 주어진 데이터셋에서 가장 큰 확률을 갖는 이 세타 값을 찾는 게 우리 리얼 목표예요. 근데 이걸 못 구하겠으니까 이걸 대신 구해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면 얘는 유니폼하니까. 예, 아시겠죠? 얘는 D가 달라진다고 바뀌지 않으니까. D가 달라진다고 바뀌지 않기 때문에 D가 달라진다고 바뀌지 않고 세타가 달라진다고 바뀌지 않기 때문에 더 중요하게는요. 세타가 달라진다고 바뀌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지금 D는 주어진 거고 세타를 바꿔가면서 이게 최대화되는 지점을 찾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세타가 바꿔가면서 이게 최대화되는 지점을 찾는 건데 이건 세타가 바뀐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유니폼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결국 얘를 최대화되는 지점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얘가 대체 무슨 말인지 제가 여러분 어펜디스라는 자료를 따로 올려드렸는데요. 그 자료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대체 의미가 뭔지 여러분 제가 올려드린 어펜딕스의 6쪽입니다. 6쪽을 같이 한번 봐주세요. 자, 무슨 말이냐면 아니 PD 기분 세타? 이게 무슨 말이지? 라는 건데요. 세타가 주어졌을 때는 여러분 뭐예요? 모델 파라미터가 주어졌을 때예요. 모델 파라미터 주어졌을 때 과연 이 트레이닝 셋이 나올 확률이 뭐냐? 이걸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요. 어떤 의미냐면요. 정확히 말하면 이게 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서 왜 이건 구할 수 있지? 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히 계속 제가 강조 드립니다만 여러분 포스테리어, 프라이어 그리고 라이클리우드의 개념을 계속 여러분도 잘 파악하기 위해서 이걸 반복적으로 생각하세요. 자, 이게 뭐에 비례한다고요? 뭐에 비례하냐면 이거에 비례하는데 그렇죠? 우리가 지금 사실상 리얼로 구해야 되는 건 이거지만 이걸 구하기가 쉽지가 않으니 이걸 대신 구하겠다. 왜? 얘는 사실상 세타에 따라서 내가 서로 다른 가우시안 모델에 대해서 별로 다르지 않고 그게 결국 인디프런트 할 거니까 다르지 않을 거니까 얘는 세타에 따라서 바뀌지 않고 내가 세타에 따른 이걸 맥시마이즈 하는 거는 결국 이걸 맥시마이즈 하는 거랑 프로블럼이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려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 얘가 대체 뭘 의미하길래 얘는 구할 수 있고 얘는 구할 수 없는 걸까요?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모델이 주어졌을 때 현재 트레이닝 셋이 나올 확률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모델이 주어졌을 때 현재 트레이닝 셋이 나올 확률이에요. 자, 그러면 대체 X 이게 지금 이 데이터셋이 나올 확률? 그게 뭐 말하는 건지 여러분 제가 X 하나에 대해서 조금 문제를 간단하게 여기서 단일 X 밸류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X 밸류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 샘플을 조금 그냥 대충 그려놨지만 여기 엄청나게 많은 샘플들, 요 X에 해당하는 샘플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고 해보고 그 샘플들을 현재 나온 트레이닝 셋에 대해서 다 이렇게 그렸다고 해볼게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기 X들에 나온 게 이런 분포로 쌓여 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서. 예, 요 X 주어진 X에 대해서 이 X에 해당하는 것들이 자, 여기가 여러분 그럼 무슨 축이겠어요? Y축이겠죠. 그래서 Y축별로 Y가 큰 밸류도 있고요. 큰 밸류도 있었고 큰 밸류도 있겠고 여기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여기 중간에 좀 많고 가에 조금 없고 그래서 중간에 있는 애들은 많고 가에 있는 애들은 하나씩밖에 없고 이런 식으로 제가 이 분포를 띄면서 여기 샘플들이 트레이닝 셋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Y 분포인데요. 이게 Y 값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 세타 1하고 세타 2 세타가 달라지면 뭐가 달라지는 거냐면요. 제가 여기서 가정한 가우시안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제가 세타가 달라지면 뭐가 바뀌는 거냐면 가우시안이 세타 1이면 이런 식인 거고 세타 2면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혹은 이걸 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보기 위해서 여러분 요거는 생각할 수 있어요. 세타 1일 때 PD 혹은 세타 2일 때 PT 얘네 둘이 얼마나 다른지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자, 그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뭐냐면 여러분이 이거랑 이걸 좀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세타 1일 때는요 이게 나올 확률이 어떻게 돼요? 자, 여러분 이거 나올 확률 얼마예요? 이거죠. 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PDF가 정확히 말하면 probability는 아닌데요. 여러분 이건 동의하시죠? 제가 이렇게 있고 여기 지금 어떤 뭐 Z라는 밸류가 있는데
내가 Z가 여기가 나올 확률보다 여기랑 나올 확률이 훨씬 더 작죠. 예, 그쵸. 이쪽 나올 확률이 훨씬 더 크죠. 그쵸. 그건 동의하시죠. PDF가 정확히 probability는 아니죠. PDF는 적분해야 probability가 되는데, PDF가 더 확률에 비례하는 거죠. 그러니까 확률에 비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PDF는 확률은 아니지만 엄밀히 말해서 물리적 의미가 같지가 않고 단위가 같지 않아서 면적으로 적분해야 돼서, 근데 그쪽에 PDF가 크면 클수록 그쪽에 있는 확률이 더 높다라고 이렇게 예상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는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어차피 지금 비교잖아요. 그렇죠? 자, 만약에 세타 1이 주어졌을 때 그러면 세타 1으로 주어졌을 때는 이거 나올 확률은 여기예요. 그리고 여기 하나 나올 확률은 이거예요. 여기 하나 나올 확률도 여기예요. 자, 그럼 제가 이거 계속 해볼게요. 여기 하나 나올 확률은 이쪽이죠. 여기 하나 나올 확률도 이쪽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확률들을 다 곱하면 다 이 값이죠. 그쵸? 이 값이고 얘도 이 값이고, 자, 얘는요 여러분 어때요? 조금 큰 값이죠. 이런 애들은 다 큰 값이죠. 그래서 얘네들을 다 곱해요. 이게 여러분 만약에 100개라고 하면 P1 여기서부터 P1, P2 해갖고 P100까지 다 더 곱해요. 그래야 이 데이터셋이 나올 확률인 거 맞죠? 언제? 세타1이 주어졌을 때. 예, 이 파란색 선이 주어졌을 때 지금 이 빨간색 데이터셋이 나올 확률은요. 이거를 각각 여기에 이 값은 2배, 이 값은 제곱이요. 2번 곱하고, 이 값은 지금 여기 데이터가 한 10개쯤 되면 이건 10번 곱하고, 여기는 9개쯤 되면 여기는 9개 곱하고, 여기는 지금 뭐 7개쯤 되면 여기 있는 값은 7개 곱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할 수 있는 거죠. 예, 정확히 확률은 아니지만 이 확률에 비례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세타가 주어졌을 때 데이터는 구할 수가 있어요. 왜? 여러분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정해진다라고 했고, 우리가 세타가 정해졌다면 이 W 트랜스포즈 곱하기 X, W 적분, W 미분, 죄송합니다. W 내적 X가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가 평균 자리였습니다. 평균 자리였어요. 가우시안에서 자, 제가 이렇게 썼던 거는 여기 평균, 표준 편차 이렇게 했을 때 얘가 평균 자리였어요. 평균이 주어졌다는 거는 결국은 평균하고 표준 편차 다 주어졌다는 거고, 가우시안이 어떻게 된다는지 이미 정해진다는 거고, 세타가 정해졌다는 거요. 그럼 이 가우시안 PDF가 결정되니까 내가 그 확률에 비례하는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얘는 어때요? 세타2면 어떻게 곱해야 됩니까? 세타2면 어떻게 곱해야 될까요? 이렇게 곱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곱해야 돼요? 자, 제가 초록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얘는요 엄청 작은 값이에요. 그쵸? 이걸 곱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10개 곱할 때는요, 이 값에 해당하는 값을 10번 곱해야 돼요. 이 값에 해당하는 값은요, 여기 있는 거는 9번 곱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이 세타2가 주어졌을 때 이 빨간색 데이터셋이 나올 확률이랑 세타1이 주어졌을 때 이 빨간색 데이터셋이 나올 확률이랑 구해보면 얘가 훨씬 더 크겠죠? 얘가 훨씬 더 클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세타를 조절해가면서 가장 얘랑 비슷하게 모양이 나올 것 같은 애로 정하면 이 P, D, 기분, 세타 기분일 때 D 값이, 그쵸? 이게 최대화가 되겠죠. 네, 그래서 뭐예요? 자, 여러분이 비교할 수가 있어요. 뭐만 있으면 우리 이렇게 모델을 하기로 했고, 세타가 바뀌면 세타에 따라서 요게 정해지잖아요. 세타가 바꾸면서 여러분이 바꾸면서 이 프리딕션 모델을 계속 바꿔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타가 주어졌을 때 현재 데이터셋을 뿌려줄 확률을 여러분이 이렇게 퀀티파이 할 수가 있어요. 네, 계속 바꿔가면서 할 수가 있다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내가 세타에 따라서 세타를 바꿔가면서 각각의 세타의 경우에 현재 트레이닝 셋이 나왔을 확률을 비교할 수 있고, 그러면 세타를 바꿔가면서 현재 트레이닝 셋이 나오게 하는 확률이 가장 큰 놈으로 세타를 결정하는 게 뭐예요? 이거를 맥시마이즈 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거를 MLE라고 했었어요. 예. 그리고 요거 여러분 넘버 게임에서 이 MLE가 뭐였는지 지금 이 케이스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예. 그래서 뭘 맥시마이즈 하는 거예요? 뭘 맥시마이즈 하는 거였어요? 파워 오브 2랑 그리고 이븐 넘버 중에 뭘로 디시전 한 거? 이걸로 디시전 했을 때 이걸로 디시전 한 이유가 뭐였어요? 맥시멈 라이클리 후드였죠. 네가 모델을 어떻게 결정했길래 현재 데이터셋이 나왔을 거야? 내가 주어진 모델, 네가 정한 모델을 이렇게 가정했을 때 현재 데이터셋이 나올 확률을 비교해서 현재 데이터셋을 뿌려줬을 때 가장 그럼직한 것으로 맥시마이즈 하는 게 맥시멈 라이클리 후드였어요. 자, 그러면 제가 요거를 맥시마이즈 하는 게 바로 현재 트레이닝 과정에서 맥시멈 라이클리 후드죠.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원래 교재로 돌아가서요. 자, 결국은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수치화할 수가 있어서 비교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타를 바꿔가면서요. 여러분 여기서 세타를 바꾼다는 건 뭐죠? 이 그림에서 제가 이렇게도 그려보고 이렇게도 그려보고 이렇게도 그려보고 이렇게도 그려보고 이렇게도 그려보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데이터셋이 나올 확률을 제가 정해진 가우시안에서 각각 나올 확률을 다 구할 수가 있어요. PDF의 곱으로. 그쵸?
그래서 확률을 몇 번 곱하는 거예요. 여기 만약에 2000개의 데이터가 있으면 2000번 곱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2000번 곱한 거를 다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그 2000번 곱한 것이 가장 최대가 되는 가우시안은 여기를 지나는 가우시안 PDF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예요? 그걸로 우리가 정하는 과정이 바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 스태티스티컬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냥 X에 대해서 Y값 싱글 밸류를 제시하는 게 아니고 PDF를 제시하는 거니까 현재 스태티스티컬 모델 파라미터를 결정하는 가장 커먼 웨이는 뭐냐면 맥시멈 라이클리후드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설명드렸죠. 맥시멈 라이클리 에스티메이션.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자, 얘를 최대화하는 걸로 갈 거예요. 왜냐면 모델에 따라서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가능성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일정하다고 보고 일단은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예요? 이렇게 이걸 최대화하는 거는 결국 여러분 자 로그를 최대화하는 거랑 똑같고요. 그렇죠? 로그를 최대화하는 거 로그를 취한다고 최대화 그 대소관계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로그를 최대화해도 되고 왜 로그를 최대화해도 되는지 여러분 여기서 느끼셨죠? 프로바빌리티를 몇 번이나 곱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곱하기보다는 더하기가 더 구하기가 쉬우니까 그리고 더 대소관계 비교하기가 더 쉬우니까 자 그래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트레이닝 샘플 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커먼하다는 거예요. 트레이닝 이그젬플이 인디펜던트 앤 아이덴티컬리 디스트리뷰티드에 있어서 로그 라이클리후드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다름 아닌 뭐예요? 여기서 구한 이거를 여기다 갖다 쓴 거고 제가 아까 구한 이거를 여기다가 이거는 결국 이렇게 되는 거고 얘를 다 데이터셋 n개에 대해서 다 곱해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현재 가정한 세타에 대해서 얘가 나올 확률들을 다 곱해주는 건데 원래는 로그로 바꿨으니까 다 더하기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로그 라이클리후드라는 걸 결정을 해서 로그 라이클리후드라는 걸 디파인 해가지고 얘를 비교해가지고 얘가 최대화되는 세타로 이 가우시안 PDF가 되도록 결정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뭐냐면 결국은 자 이거를 결정하는 거다. 요거를 최대화하는 세타를 찾는 거다. 그거는 여러분 얘를 세타를 바꿔가면서 저 데이터셋을 뿌려줄 것 같은 세타를 반복해서 찾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은 이제 우리는 저 개념은 이제 그만 딱 제쳐두고 이 개념은 이제 이해는 따르고 개념 이해하셨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 폼만 보고 이제 집중해서 얘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요. 그래서 얘를 그냥 여기다가 뭘 대입한 거예요? 이 앞쪽에 있는 P에다가 뭘 대입한 거예요? 가우시안 PDF 대입한 겁니다. 왜? 가우시안 PDF가 뭐였으니까? 이거니까. 그쵸? 그래서 여러분 x-뮤의 제곱 이거니까. 그쵸?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 갖다 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각각의 y가 나올 확률들이 전체 데이터셋에서 다 합쳐지는 거고 그거는 여러분 여기서 로그는 여러분 자연 로그입니다 당연히. 그래서 익스포넨셜이랑 없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어요. RSS는 앞에서 우리가 정의한 RSS고 그리고 여기 세타는 요거 상수기 때문에 이 전체가 상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예요? 이게 최대화되는 걸 하려면 뭐냐면 얘가 최대화되려면 여러분 요 RSS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소화가 돼야 되는 거죠. 얘는 상수기 때문에 RSS 최소화되는 건 뭐였어요? 이거 앞에 배웠던 이거랑 똑같죠. 노멀리케이션. 그쵸? 그래서 결국은 이거랑 값이 똑같이 나와요. 우리 그냥 MSE 했던 거랑 똑같이 나온다고요. 허무하게도. 그냥 가우시안 PDF를 제한하는 것도 싱글 밸류 제한하는 거랑 똑같아. 여러분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게요. 얘 합을 최소화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가우시안 PDF에 x-뮤의 제곱 텀이 있기 때문에 x-뮤의 제곱 텀이 있기 때문에 이 뮤를 어디다 갖다 놔야 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잖아요. 모델 파라미터를 정하면서. 그래서 이 확률이 가장 최대화되는 지점은 각각 MSE를 최소화되는 지점하고 같아진다라는 거는 굉장히 직관적으로는요. 여러분 일맥상통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값이 MSE나 MLE 오브 가우시안 PDF랑 똑같다. 그때 가우시안 PDF 민을 리니어 리그레션을 결정했었을 때 똑같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오버럴한 프로시저를 통해서 우리가 이 과정을 구해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지금은 가우시안 PDF로 여러분이 하고 있으니까 요 WOLS, 옵티멀한 W 값이라는 건 뭐예요? 옵티멀한 세타 값이고요. 그렇죠? 옵티멀한 세타 값이 지금은 MSE, 앞에서 구한 MSE로 구한 값과 똑같이 나왔겠죠. 근데 가우시안이 아니고 다른 PDF면요. 예를 들면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제가 데이터셋 보시면 실제로 얘는요. 약간 여기서 이렇게 끊어서 보면요. 조금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쵸? 이렇게 보면은 이 방향으로 보면요. 이게 좀 어시메트리컬한 분포로 나와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가우시안 PDF만 아니어도 여러분 이 결과는 무의미해요.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플로우를 여러분이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긴 뭐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표현하시면 사실 우리는 이걸 하고 싶은데
이거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어려우니까 세타를 바꿔가면서 D를 현재 데이터셋이 나오게 하는 확률을 최대화한 거다. 그쵸? 그래서 MLE를 결정한 거다. 요거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클로스 폼이 없을 수 있어요. 특히 여러분 다른 PDF에 대해서는 클로스 폼이 없을 수 있는데 얘를 일단은 어떤 형식으로든 어떻게든 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세타를 잘 바꿔가면서 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세타를 찾는 거는요, 여러분 유머리컬리 잘 찍어가면서 찾을 수 있어요.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 같은 특정 알고리즘, 서칭 알고리즘이 많은데 그 서칭 알고리즘으로 얘를 최소화 혹은 최대화, 지금 최대화죠. 최대화할 수 있는 세타 값을 찾는 건 서칭 알고리즘하는 컴퓨터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잘 하셔야 되는 건 결국 뭐예요? 얘를 잘 표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확률을 잘 아셔야 되는 거죠. 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뭐냐면 만약에 그냥 노이즈랑 에러 디스트리뷰션에 포커싱 한다. 여러분 이건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요. 그냥 요거를 이렇게 입실론으로 바꿨다. 그러면 결국은 이 입실론이라는 변수는 0, 표준 편차가 0이고 죄송합니다.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 제곱인 분포를 띄는 정규 분포를 띄는 노멀 디스트리뷰션 띄는 밸류로 바뀌겠죠.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얘를 최소화하는 거다. 얘 제곱을 최소화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다. 네, 이거는 여러분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포맷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General Procedure for Training은 뭐다? 뭐냐면 이거 맥시마이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맥시마이즈 하지 못하겠으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주어진 데이터셋에서 가장 그런직한 세타를 구해야 되는데 그거 못하겠으니까 어때요? 세타를 바꿔가면서 현재 데이터셋이 나올 것 같은 확률이 제일 높은 세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왜냐면 이게 공평하다고 보는 거니까 세타별로.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요거랑 요거의 차이점을 아셔야 되고 우리가 이거를 구해야 되는데 못 구하니까 세타가 어떤 값이라고 가정한 다음에 그 세타 주어진 모델에서 현재 트레이닝 셋이 나올 확률들을 다 비교해갖고 그걸 가장 잘 뿌려줌직한 세타로 결정하는 거를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라고 한다.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한다. 세타 정할 때. 그리고 여러분 세타를 정하는 과정이 트레이닝이니까 이 과정으로 트레이닝이 일어난다. 이걸 반드시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General Procedure for Training은 뭐다? 이거다. 그래서 여러분 트레이닝이 지금 여러분 리니어 리그레션에 한해서 배우고 있지만 앞으로 리니어 리그레션뿐만 아니고 다양한 알고리즘 배우실 거예요.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데 그러면 그 중에서 General Procedure for Training은 뭐예요? 이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한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불가능할 거고요. 그럼 불가능하면 우리는 어디다가 눈을 돌려야 돼요? 이렇게 베이지안 룰로 이렇게 익스펜션 해보는 거예요. 제너레이션 해보는 거예요. 제너러티브 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요거는 왠지 구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리고 얘는 왠지 유니폼한 디스트리뷰션인 경우가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프라이어를 무시하고 요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으로 가도 되겠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지금 뭐 했냐면 그냥 MSE로 뭘 정해서 민 스퀘어 에러 요거를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리니어 리그레션 했고요. 싱글 밸류를 제안하는 리니어 리그레션에 대해서는 그리고 뭐예요? 그거를 확률로 바꿔서 내가 x가 나오면 y를 그냥 싱글 밸류로 제안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제안하는 PDF로 제안하는 조금 더 미닝풀한 디스트리뷰션 리니어 리그레션에 대해서는 내가 세타 값을 바꿔가면서 현재 데이터셋이 나올 확률이 최대화되는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로 에스티메이션으로 뭘 구했어요? 세타를 결정했어요. 여기서 세타 결정해 여러분 지금 세타랑 W랑 똑같습니다. 리니어 리그레션은 그쵸? 그래서 요거는 이거 결정하는 과정은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로 한 거고 MSE는 이렇게 했는데 결과가 똑같더라. 그쵸? 우연히 똑같더라. 왜냐면 이 확률 텀에 뭐가 있으니까 그 MSE에 해당하는 x 그러니까 yi w x 이 부분이 모델에 의한 프리딕션 밸류고 이게 뭐예요? 실제 데이터셋에서 나온 값이죠. 그래서 요거 제곱, 요 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MSE에서도 요거 제곱을 미니멀라이즈 했고 여기서 probability를 최대화한다는 건 이걸 또 최소화한다는 거랑 이퀴벌런트 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뜯어보세요. 결국은 똑같은 W가 나올 수밖에 없더라.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결국은 MSE를 구한 거랑 그쵸? MSE 구한 거랑 제가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로 구한 거랑 다시 한번 비교해 보면요. 자, 여러분 요거를 최소화한 건데요. 세타가 바뀌면서 뭐가 바뀌어요? MSE가 바뀌죠. 그쵸? 그래서 MSE가 바뀌는데 세타가 바뀌면서 MSE가 바뀌는데 그 중에 뭐예요? MSE를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세타를 찾은 거죠. 이거는. 그 다음 여러분 지금 뭐예요? 세타가 바뀌면 뭐가 바뀌는데? 현재 데이터셋이 나올 확률이 바뀌는데 그쵸? 그래서 현재 데이터셋이 나올 확률이 바뀌는데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그쵸?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바뀌는 건데요. 세타가 바뀌면 근데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최대화가 되는 세타로 결정하는 거예요. 세타를.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가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로 세타를 결정하는 과정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현재로서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에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세타를 결정하는 거나, 그 다음에 뭐예요? 마치 내가 지금 현재 현재 데이터셋이 나올 확률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세타를 결정하는 거나 동등하다라고 그냥 여러분 러프하게 생각해 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일단은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오버피팅 기억나세요? 그 오버피팅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넘버게임에서 오버피팅 봤었는데 오버피팅이 뭐였어요? 넘버게임에서 오버피팅 뭐였냐면, 야, 네가 파워 오브 2랑 자,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현재 데이터에 매몰돼 갖고 현재 데이터에 너무 매몰돼 갖고 뭐 하는 거예요? 파워 오브 2라고 디시전 하지 못하고 파워 오브 2 except 30이라고 디시전 하는 거예요. 예. 그럼 현재 데이터에 너무 매몰돼서 추후에 여러분 32가 나왔을 때 그거 컨셉 내가 생각한 컨셉 아니야 라고 말하거나, 그쵸? 현재 생각한 컨셉에 맞지 않아 라고 얘기하거나 제가 32를 못 말하거나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예요? 결국은 틀린 에스티메이션이 되는 거예요. 틀린 프리딕션이 되는 거고 틀린 트레이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틀린 결과를 초래하는 건데,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빨간색이랑 파란색을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죄송하지만 클래시피케이션, 리그레션 말고 클래시피케이션 가져왔는데, 빨간색이랑 파란색을 분류하는 바운드리가 머신러닝에 의해서 뭐로 돼야 적절해요? 까만색처럼 돼야 적절할까요? 아니면 초록색처럼 돼야 적절할까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제가 여기 보라색으로 뉴 샘플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보라색 이 별은 파란색 군에 속한다고 얘기해야 적절할까요? 빨간색 군에 속한다고 디시전 해야 적절할까요? 당연히 파란색 그룹에 속한다고 결정한 게 좀 더 바람직하죠. 근데 어때요? 지금 현재 트레이닝 셋이 이렇게 지금 주어졌다고 해서 너무 이 현재 트레이닝 셋에 오버해서 피팅하는 거예요. 네, 너무 이 트레이닝 셋에 매몰돼 갖고 지금 주어진 트레이닝 셋에 너무 매몰돼 갖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초록색 같이 바운드리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라색 같은 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너 빨간색이라고 디시전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틀린 디시전이잖아요. 즉 초록색 같이 너무 과하게 피팅하면 어떻게 돼요? 추후에 들어올 뉴 테스트 인풋이가 혹은 그러니까 지금 트레이닝 셋 이외에 추후에 제가 이걸 프리딕션에 활용할 때 들어온 인풋에 대해서 트레이닝 셋 외의 인풋에 대해서 오류를 범하게 될 확률이 더 커지는 거죠. 그 과정을 오버피팅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버피팅은 리니어 리그레션에서도 당연히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먼저 생각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어펜딕스 드린 거에서 7쪽 그걸 잠깐 넘어가서 다시 한번 볼게요. 7쪽 보시면 뭐냐면 오버피팅은 이거예요. 제가 리그레션을 하고 그냥 일반적인 리니어 리그레션 아니고 리니어 리그레션 하고 그냥 리그레션을 해서 제가 데이터를 조금 더 꼬불꼬불하게 폴리노미얼 리그레션을 해갖고 제가 여기 데이터를 맞춘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데이터가 이렇게 있을 때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워킹 아워고요. 여러분 공부 시간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여기 중간고사 시험 성적입니다. 자, 그럼 제가 이 데이터셋을 보고 모델을 어떻게 결정하냐면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네. 야, 내가 지금 주어진 데이터 보니까 워킹 아워 일정 이상이면 이렇게 되겠네. 여러분 요거 하나 때문에 지금 뭐예요? 재앙이 발생했죠. 실제로 이렇게 될까요? 이게 여러분 현재 데이터에만 너무 오버피팅한 거예요. 그쵸? 이런 이슈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넘버게임에서 뭐랑 똑같은 거예요? 너무 현재 데이터 트레이닝 셋에만 매몰돼 갖고 파워 오브 2 except 32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게 그건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실제로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의 오버피팅 혹은 여러분 그냥 리니어 리그레션 말고 리그레션에서 오버피팅은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폴리노미얼 핏을 한다고 해볼게요. 리니어 핏이 아니고. 자, 그러면 현재 데이터가 21개 데이터가 있어요, 여기.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디그리 14차원이면 여러분 엄청나게 꼬불꼬불거린 포물선이 나오겠죠? 그걸로 피팅을 한번 해본다고 해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피팅하면요 데이터가 이렇게 까만색처럼 모델처럼 나오는데요. 디시전 모델이 저렇게 나오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14차원이니까 여기 x고요. 여기 y인데요. y는 어떻게 돼요? x0는 1이 뭐 여기 상수겠죠? 그쵸? x0 죄송합니다. w0 x0는 1이고요. w0 더하기 w1 x1 그다음에 w2 x1의 제곱, 지금 x1 1차원밖에 없으니까 x로 할게요. 다음 w3 x3의 x의 세제곱, 다음 w4 x의 4제곱, 다음 w5 x의 5제곱, 이런 식으로 쭉쭉쭉 해서 w14의 x14승에서 요거의 피팅을 맞춘 거예요, 지금. 그래서 w0부터 w14까지 구하면요, 저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대요. 1부터 출발해갖고
여러분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엄청나게 여기 치솟겠죠.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피팅하는 게 옳을까요? 과연? 옳을까요? 이 소리예요. 제 말은. 자, 여러분 여기다가 제가 이거 좀 지워볼게요. 자, 이게 만약에 제가 데이터가 여기 주어졌어요. 여기서 이제 제가 데이터가 이쯤 주어졌어요. 죄송합니다. 데이터가 여기 살짝 넘어서 여기로 x가 인풋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y를 대충 이쯤으로 얘기하는 게 맞지 않아요? 여러분 요 트레이닝 셋 봤을 때? 근데 여러분 얘는요, 이게 지금 치솟기 때문에 괜히 이쯤으로 디시전 해버려요. 왜? 지금 여기 너무 오버피팅한 거예요. 네, 나는 약간 이런 식이 좀 맞을 것 같은데? 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정답은 없지만 사실상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오버피팅해서 현재 주어진 데이터셋에 너무 트레이닝 셋에 너무 매몰돼 갖고 결국은 틀린 모델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버피팅 문제인데 얘를 우리 넘버 게임에서 어떻게 해결한다고 했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자, 어떻게 해결했었냐면 넘버 게임에서는 우리가 프라이어를 이용했었어요. 그래서 프라이어를 이용해서 야, 그 31을 뺀 파워 오브 2 이거는 말이 안 돼. 그거 나올 확률은 진짜 상식적이지 않아. 라고 해서 프라이어를 이용했었죠. 자, 또 하나는 뭐예요? 데이터를 엄청나게 많이 쓰면 된다고 그랬죠. MLE를 쓰더라도. 자, 그래서 MLE 플러스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 어번던트 데이터 이런 말을 했었고요. 그리고 왜 이게 있으면 프라이어를 무시할 수 있다고 했었는지도 설명드렸었죠. 어느 정도 수학적으로 보여드렸었고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하나는 적절한 프라이어를 갖다 써가지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컨셉을 없애는 과정인 진짜 적절한 조정 과정을 거친다든가 아니면 MLE를 쓰되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보세요. 제가 이거를 얘가 엄청나게 치솟는다 그랬거나 여기서 멈추 이렇게 또 떨어질 수도 있는데요. Anyway, 자 그러면 제가 만약에 여기 데이터를 넣었을 때 이쯤이 나오는 게 정답이었다고 해볼게요. 근데 괜히 이 조금만 큰 거 나왔는데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값이 나와서 오류가 발생한 거죠. 큰 에러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프리딕션이 잘 안 된 거고 다시 말해서 이 트레이닝도 잘못된 거예요. 네.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만약에 여기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았으면요. 여기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아서 21개 데이터가 아니고 막 2100개 데이터가 이렇게 있었으면요. 그럼요, 여기 아무리 14차원이라도 이렇게 됐을 거예요. 네, 이 모든 점에 다 에러를 맞추려다가 보면은. 아니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이 두 번째 방식이고요. 첫 번째 방식인 건 뭐예요? 프라이어라는 건 여러분 뭐냐면 제가 지금 아까 뭐 했어요? 우리 데이터 구할 때 지금 트레이닝셋 구할 때 트레이닝셋으로 여러분 모델 구할 때 세타 구할 때 말이에요. 세타 구할 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요거는 뭐예요? 이건데 이걸 잘 못 구하겠으니까 뭐 했어요? 그냥 요거를 구했었고 그다음에 요거를 맥시마이즈 했었죠. 지금 이거 요것만 맥시마이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버피팅 이슈가 발생한 거예요. 마치 이게 맥시멈 라이클리우드 위드 데이터가 적을 때 생기는 문제예요. 데이터가 많으면 문제가 없거나 아니면 프라이어를 잘 갖다 쓰면 돼요. 지금 우리가 프라이어가 아무런 제약 조건 없이 그냥 얘만 보고 맥시멈 라이클리우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적절한 프라이어가 있으면 얘를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두 개 곱으로. 그쵸?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버피팅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많이 쓰거나 아니면 데이터가 없으면 프라이어를 조금 활용하던가 즉 사전 정보를 좀 활용하던가. 예. 그래서 여러분 너 지금 가진 거 없으면 조금 똑똑하게라도 하던가 이 소리예요. 여러분 이건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얘한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이터 없으면 너 지금 없으면 별거 없으면 그냥 조금 똑똑하게 정보라도 좀 있든가. 예. 그래서 그거를 갖다 써갖고 진짜 이런 재앙 같은 상황을 발생시키지 않아야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W 혹은 세타를 정할 때, 야, 이런 W가 나올 확률은 진짜 말도 안 되게 적어라고 여기다가 좀 고려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라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자, 보세요. 어떻게 써요? 이거, 이렇게 진짜 엄청나게 짜글짜글거리는 거는 잘 안 나와.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왜 재앙이 발생했어요? 이게 왜 어큐러시가 떨어지고 이게 왜 이상한 모델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짜글짜글거리는 모양, 이렇게 엄청나게 급변하는 모양은 잘 안 나와. 근데 그걸 나오게 했잖아, 지금. 여기 데이터에 매몰돼가지고. 그러면 그거가 잘 안 나오도록 뭐예요? 이 PW 혹은 뭐예요? P세타의 확률에 그렇게 짜글짜글되는 건 굉장히 확률이 작도록 여기다가 곱해가지고 요거 두 개의 곱을 최소화하는 MATP로 다시 바꿔주면 우리가 오버피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오버피팅은 뭘로 해결할 수 있다? 프라이어로 해결할 수 있다. 적절히 활용해서. 아니면 뭐다? MLE에다가 어번던트 데이터를 넣어서 활용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더 보면 뒤쪽에서 제가 리비지 써놨는데 제너레이티브 러닝에서 결국 여러분 보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요건데 이 부분만 자세히 보세요. 얘를 최대화하다 보니까 얘는 그냥 유니폼하다고 한 거예요. 네, 그래 얘 최대화하는 거 여러분 제가 여기 써놨어요. 데이터가 많으면 문제는 안 되지. 근데 뭐예요? 지금 데이터가 이렇게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데이터 뭐 가진 거 없으면 제대로 된 정보라도 좀 있던가 좀 똑똑하던가 이 소리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제가 여기서 다시 여러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드린 어펜딕스의 8쪽으로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오버피팅이 어떻게 됐었냐면 앞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거에서 그냥 일반적인 리그레션을 쓰면요. 7쪽에서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요거에 데이터에 대한 아무런 사전 정보가 없으면 그냥 이렇게 해버려요. 얘가 워킹아워고 얘가 지금 뭐예요? 미드텀 미그잼인데. 근데 제가 두 가지 방법으로 이 오버피팅에 의한 이슈를 해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야, 웨이트 너 있잖아. 이거 증가함수야 무조건. 라고 해서 p 웨이트가 감소함수일 확률에다가는 전부 다 확률을 0으로 매핑해버려요. 가능하시죠? 왜요? 왜 감소함수, 증가함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사전 지식이잖아요. 그야말로 프라이어, 사전. 뭐예요? 야, 이게 워킹아워고, 요게 미드텀 이그잼인데, 야, 내가 아무리 바보라도 이건 알아.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미드텀 이그잼이 이게 점점 점수가 높아진다는 건 알아. 이렇게 나온다는 건 진짜 드문 확률로 이상한 예외 케이스인 거지. 이거에 매몰돼갖고 이상한 트레이닝 과정 거치지 마. 이상한 모델 만들어내지 마. 그러니까 제가 뭐에다가는 0 놓는 거예요. W가 디크리징 함수를 만드는 W의 경우에는, 디크리징 펑션을 만들어내는 W의 경우에는 그러면은 0으로 확률을 강제로 폴싱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여러분 뭐예요? 사전 지식이 들어간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야, 이렇게 W가 어떻게 해서 뭔가 감소함수가 나오려면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라 모르겠다. 물량 공세 하는 거죠. 네, 그럼 여기다가 데이터를 엄청나게 많이 보면 어떻게 돼요? 얘가 상대적으로 무시되고, 얘는 거의 힘이 없이 못 쓰고, 요걸 맞추다 보면 모델이 이렇게 정확해지는 거예요. 얘는 사실 예외 케이스였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솔루션 for 오버피팅은 MAP 프라이어를 쓰거나요, 잘 쓰거나요, 아니면 ML with abundant data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본 강의 자료로 돌아오셔서요.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오버피팅 문제를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하나는 MAP, 즉 프라이어를 사용하는 거고요. 하나는 여러분 어번던트 데이터를 사용하는 거다. 예,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버피팅 문제가 있고요. MLE는 요걸 하는 건데 요거는 여러분 언제만 써야 된다? 어번던트 데이터가 있어야 될 때만 쓰는 거고요. 어번던트 데이터가 없을 때 이거 쓰면 어떤 오류가 발생한다? 오버피팅 문제가 발생해서 우리는 뭘 갖다 써야 돼요? 프라이어를, 다시 말해서 요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뭘 보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Not only this죠. 예, but also 모두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위글이 나오는 거, 위글링하는 W 있잖아요. 위글링하는 W는 확률을 쫙 줄여버리고 싶어요. 확 죽여버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수학적으로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거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네, 위글링하는 W에 대한 여러분의 수학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그거를 확률적인 모델로 바꿔서 확률 PDF로 요거를 P 세타 혹은 POW에다가 여러분이 인베디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갖다 넣으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장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요거 지금 데이터 없으니까, 우리 가진 거 없으니까 제가 요 프라이어를 잘 활용해 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버피팅 우리 MAP 사용해 보자. 근데 위글하는 이거 지금 더 이상 이제 유니폼으로 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태까지 유니폼으로 했었잖아요. 근데 하지 마. 야, 우리 지금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W를 결정하는 게 트레이닝 과정이야. 그쵸? 그래서 W를 결정하는 과정이 트레이닝 과정인데, 이거나 결국 이게 유니폼하고 W에 상관없이 얘가 계속 똑같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이걸 여태까지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얘를 최대화했었는데, 그러지 마. 얘가 유니폼이라고 더 이상 가정하지 말자는 거죠. 여태까지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지 말고 얘가 위글거리는 거는, 위글한 거는, 즉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거는 확률을 좀 줄이기 위해서 PW를 어떻게 모델링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위글거리는 건 뭐냐면 W가요. 작으면 작을수록요. 위글거리지 않아요. 예, W의 크기가요. 음수든 양수든 상관없는데요. W의 크기가 막 왔다 갔다 하지 않으면요. 즉 여기서 이렇게 위글거리는 건 뭐예요? 이렇게 마이너스 3,000, 마이너스 3,000, 뭐 마이너스 3,000 이런 거 마이너스 5,500, 마이너스 12,000 막 이렇게 나오는 숫자가 왔다 갔다 거리지 않고 0 근처에서 W가 놀면요.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W의 분포를 지금 우리는 여태까지는 PW를 이렇게 한 거예요. 크기를. 이렇게 가정했는데 이렇게 가정하지 말고 0 중심으로 멀어지면 그렇게 될 확률은 엄청나게 작아진다고 제로민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모델링하면 어떨까라는 게 위글을 줄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리그레션에서 위글을 줄이는 위해서 이렇게 PW를 이렇게 여러분 제로민 가우시안으로 모델링하고요. 여러분 타우는 뭐예요? 표준 편차죠. 타우가 크면 어떻게 돼요? 좀 제로에 가깝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위글을 허용하는 거고요. 타워가 작으면 이렇게 뾰족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위글 나 진짜 싫어. 웬만하면 안 위글거렸으면 좋겠어. 이 소리예요. 그래서 뭐예요? 스트렝스 오브 프라이어를 컨트롤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얘를 여기다가 넣어갖고 단순히 얘만 보는 게 아니고 이제는 얘까지 곱한 텀을 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얘만 봤을 때 어떻게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W를 결정했었는지 잠깐 앞에 볼까요? 어떻게 했었어요?
어떻게 썼냐면 21쪽 보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했었죠. 그쵸? 이렇게 했었잖아요. 여기 그냥 딴 거 안 보고 뭐 했어요? 여기다가 모는 거예요, 그냥. 모는 거야. 이게 뭐예요? 다름 아니 뭐예요? 뭐예요? 이거잖아요. 그쵸? 내가 어떤 세타가 모델이 숨어 있어갖고 걔에 의해서 지금 이 데이터가 나올 확률을 그냥 여기다가 써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최대화하면 됐었잖아요. 근데 뭐 해야 돼요? 이제 여기다가 모두 해주셔야 돼요. 자, 잠깐 앞으로 넘어갈까요? 이것만 하는 게 모두 하는 게 아니고 모두 해주셔야 돼요. 여기다가 이제 더 이상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야, 이것도 해야 돼. 그쵸? 그쵸? 이걸 최대화해야 돼. 이거 이제 더 이상 무시하면 안 되고 내가 여기다가 의미 있는 정보를 넣었으니까. W의 크기가 0에 가깝도록 최대한 0에 가까워서 위글을 줄이도록 했으니까.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여러분 더하기로 이렇게 분리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옆에 이렇게 나오겠죠. 요놈이. 예. 자, 그러면 그거를 쓴 게 바로 여러분 다시 뒤로 넘어가서요. 29, 30쪽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것만 likelihood만 맥시마이즈 하는 게 아니고 얘를 곱한 텀을 맥시마이즈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걸 넣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트랜스포즈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얘를 W0를 분리한 이유는요. 원래 W0를 분리해서 여기 이제 원래 W0 더하기 W1X1 그다음에 W2X 제곱 그다음 W3X 3승에서 원래 이게 통째로 W 트랜스포즈 X 이거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W0를 따로 분리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요거에 해당하는 거고 뒤에 W0를 분리한 이유는 얘는요 여러분 제로민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쵸? 얘는 여러분 얘가 평균적으로 움직이는 그 왔다 갔다 하는 X에 대해서 데이터가 있는 중심점을 결정하는 애가 이 W0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제대로 가야 돼요, 갈 때. 그쵸? 얘는 제로민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얘 빼고 나머지 기울기를 결정하는 이 위글 결정하는 이 W 여기 X 앞에 붙어 있는 놈들만 너무 위글거리지 않도록 제로민에 가깝도록 제로에 가깝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로에 가깝도록 여러분 제한 조건을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로요? 프라이어로요. 규제를 두는 거예요. W야 너 크기 너무 커지지 마라 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두는 거예요? J가 뭔데? J가 뭔데? J는 1부터 T까지. J는 1부터 T까지. J가 뭔데? J가 여러분 요거의 차원이에요. 아시겠죠? 14차원이면 14차원. 제가 아까 말한 14차원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전부 다 쓰는 거예요. 이제 뭐예요? 이거랑 이거의 곱이 최대화 되도록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기존에는 얘만 바라보고 얘를 최대화했었는데 여러분 얘를 최대화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어느 정도 이 확률이 엄청 작아지는 거예요. 제가 얘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여기 위글을 이 데이터만 보고 오버피팅 하려고 가면은 얘가 갑자기 확률이 확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확 죽어요.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여러분? 이 전체를 최대화해야 되는 거예요. 전체를 최대화해야 되는 건데 지금 뭐예요? 전체를 최대화하지 못하고 얘만 최대화했을 때는 오버피팅이 일어났었잖아요. 앞쪽만. 근데 뭐예요? 지금 우리의 목표는 로그 라이클리우드의 요거 전체예요. 즉 MAP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하고 다른 거죠. 네, 기존하고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원래는 이 부분만 최대화했던 게 이 전체 부분을 최대화하게 되면서 제가 오버피팅을 할 여지가 있어서 여기가 최대화되도록 가면은 얘가 가지마 W 0 근처에 있어야 돼 진정해 라고 이 부분이 작아지면서 전체 최대화하는 과정에서 방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전체 최대화하는 과정은 여러분 여기다가 노멀 디스트리뷰션 10 넣어갖고 정리하면 로그랑 익스포넨셜이랑 없어져서 이렇게 되고요. 다시 말해서 제가 여기 이 람다라는 베리어블 있잖아요. 람다라는 베리어블은요. 요 타우분의 1이에요. 타우분의 정확히 말하면 요겁니다. 타우 제곱분의 시그마 제곱이요. 네. 그래서 여러분 람다가 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람다가 크면 이게 작아지는 거잖아요. 이거 좀 지우겠습니다. 자, 람다가 크면요. 여러분 뭐예요? 이게 작아지는 거죠. 작아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뭐예요? 분산이 엄청나게 작아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람다가 크다는 거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람다가 큰 놈입니다. 다시 말해서 조금 더 위글을 줄이는 거죠. 네. 그래서 좀 더 제약 조건이 세지는 거예요. 너 제발 그렇게 위글거리지 마. 진짜 싫어. 보기 싫어. 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요식은 각자 한번 반드시 보시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과정에서 구한 옵티멀한 W는 앞에서 이것만 보고 구한 옵티멀한 W랑 다르겠죠.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리치 레그레션이라고 부르고요. 패널라이즈드 리스트 스퀘어라고 부르고요. 여러분 옵티멀 W 위드 레귤라라이제이션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이 말을 제일 많이 써요. 머신러닝에서 일반적으로 레귤러라이제이션 한다. 그럼 뭐예요? 야, 과하게 오버피팅을 막기 위해서 일반적으로요. 프라이어에 무슨 짓을 했다. 사전 정보를 제약했다. 사전 정보를 반영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너무 지금 오버피팅 안 되도록 내가 지금 결정하는 트레이닝 과정에서 너무 이상한 극단적인 값으로 안 가도록 제약을 했다, 규제를 했다, 이 소리예요. 근데 그런 형태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는 진짜 너무너무 제한적인 진짜 딱 하나의 모양인 거지. 이 세상에 레귤러라이제이션 하는 거는 굉장히 많고요. 여러분 머신러닝에서 레귤러라이제이션 여러분 거의 기본적으로 다 쓰여요. 트레이닝 할 때. 예. 그래서 왜? 오버피팅 막기 위해서다. 예, 아시겠죠? 그래서 뭐예요? 파라미터 가우시안 프라이어를 넣는 거죠. 제로민 가우시안 프라이어의 파라미터에 넣는 거는요. 스몰 하도록 그건 뭐예요? 레귤러라이제이션하고 웨이트 디케이를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거는 아까 설명드렸죠. W0는 예외다.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것도 좀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펑션이 훨씬 더 심플해질 거라고 예측할 수 있고요. 위글거리는 걸 없앨 수 있고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오버피팅 했던 걸 이렇게 완화시킬 수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얘가 람다가 어떻게 된 건지 잘 한번 보세요. 그래서 레귤라이제이션이 커진 거죠. 그럼 이게 커진 건지 작아진 건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보시면 결국은 이거예요. 우리가 레귤라이제이션이 뭐냐면 가장 오버피팅을 피하기 위한 커먼 웨이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고 another effective approach가 뭐 있었어요? 뭐 있었냐면 바로 lots of data였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 왜 그랬었는지 제가 브록에서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이렇게 이런 그래프 여러분이 나중에 머신러닝 공부하시면 많이 보시게 될 데이터 그래프인데요. 뭐냐면요. 트레이닝 셋의 사이즈예요. 가로축은. 그래서 트레이닝 셋이 점점 커지면서 트레인하고 테스트하고 분리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트레인하고 테스트가 뭔데요? 트레인은 여러분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트레이닝 하고 나서 그 트레이닝된 결과물을 프리딕션에 쓰는데 이 프리딕션 할 때 테스트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얘가 쓸모 있는지 트레이닝 결과를 테스트할 때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트레이닝은 트레이닝 과정이고 트레이닝 과정에서 나오는 거고 테스트는 프리딕션 과정 다 트레이닝 끝난 모델을 평가할 때 쓰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 한번 보세요. 이 그래프부터 한번 보세요. 디그리 10이면은 뭐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오버피팅이 굉장히 많을 것 같죠? 예, 그래서 뭐예요? 처음에 트레이닝 셋이 진짜 트레이닝 셋에 해당하는 이 파란색은요, 진짜 에러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로축은 에러거든요. 그래서 디그리 10은요, 진짜 웬만하면 모든 트레이닝 셋을 다 만족하기 때문에 에러가 없어요. 여러분 특히 10에는 에러가 없죠. 10차원이면 10개 솔루션 다 만족할 수 있는데, 그쵸? 그래서 에러가 굉장히 작아요. 왜냐면 얘는 모든 점들을 다 만족할 수 있는 애예요. 근데 뭐예요? 여기서는 오버피팅 되기 때문에 막상 테스트 셋에서는 즉 트레이닝 셋이 아닌 데이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큰 에러를 보여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 디그리 2로 차라리 했을 때는요. 오버피팅이 덜 하겠죠. 그래서 뭐예요? 트레이닝 셋에서 오히려 이거보다 에러가 크죠.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해? 테스트 셋에서 에러가 훨씬 작은데 이게 더 좋은 모델인 거예요. 왜? 오버피팅이 적어서. 근데 여러분 이 그림 보세요. 디그리 10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데이터 많은 게 짱이죠. 여러분 많은 게 짱입니다. 예, 있는 게 짱이에요. 뭐든지 많은 게 좋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물량 공세 못 이겨. 예, 결국 에러를 다 줄일 수 있어요. 그 소리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잘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되고 디그리 1은 여러분 사실상 디그리 1이랑 디그리 2는 무슨 의미예요? 제가 여기서 만약에 이거 리니어 리그레션 했다면 이렇게 나오겠죠. 예, 이게 폴리노미얼로 리그레션 했다면 훨씬 더 잘 나오겠죠. 그쵸? 그러니까 리니어 리그레션의 한계인 거죠. 뭐야? 디그리 1은 리니어 리그레션, 얘는 폴리노미얼, 세컨드 폴리노미얼 리그레션이기 때문에 훨씬 더 에러가 작았을 거고 리니어 리그레션은 아무래도 에러가 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데이터가 아무리 많아도.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뭐 배웠냐면 Without Probability Density 배웠고요. MSE로. 그리고 제가 지금 강의 자료에 여러분 세 번째 줄에서 살려놓고 올려드린 것 같은데 그거 지우세요. 그 다음에 뭐예요? 가우시안 라이클리후드. 그래서 MLE를 가우시안 라이클리후드로 그냥 하는 거. 그래서 뭐예요? 가우시안 라이클리후드로 MLE를 리니어 리그레션 하는 거 배웠죠? 뭐 말하는 거예요? 아, 우리 이거 구할 때 이걸 구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대신 이걸 구하는 걸 했다. 그래서 요거 배우셨고요. 그 다음 뭐예요? 마지막에 MAP. 그래서 가우시안 프라이어까지 넣어갖고 위글을 막는 것까지 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리니어 리그레션 이렇게 말로만 알려드렸는데요. 글로만 알려드렸는데 그야말로 여러분 글로 배우면 안 돼요. 결국 머신러닝은 글로 배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개발자들 코딩은 이런 말이 있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고요. 여러분 백견이 불여일타라는 말이 있어요. 타이핑. 여러분 타이핑 한 번 하는 게 100번 듣는 거 100번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파이썬 있잖아요. 파이썬으로 리니어 리그레션 구현하는 거 바로 다음 강의에 이어서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리니어 리그레션을 파이썬으로 구현하면서 제대로 이 리니어 리그레션에 대해서 완성하는 거고요. 또 여러분 리니어 리그레션 굉장히 단순한 것밖에 못할 것 같잖아요. 그쵸? 근데 그 리니어 리그레션을 배움으로써 여러분이 더 복잡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여러분이
해결하시고자 하는 문제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는 더 복잡하고 더 정교한 알고리즘으로 확장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굉장히 초기 단계니까 리니어 리그레션만 파이썬을 통해서 잘 배우는 거 그거를 한번 잘 익혀보세요. 다음 강의에서. 아시겠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